5월 22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49일째입니다. 1149일째. 어제 이 여권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해 가지고 문희상 입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오는 7월 10일 날 오후에 열립니다. 7월 10일 오후에 열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거로 형이 확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변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역시 재상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형이 확정되고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작년 2월에 기자회견에서 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관련해 가지고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뭐 얘기하자. 형이 확정되지 않는데 아직까지 사면 얘기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사면에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재해 방송을 했는데 또 일부 뭐 제도 기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무죄, 당연히 원천 무죄로 석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상에 가깝습니다. 이상과 현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제대로 인식된 분들 중에서. 그러면 당연히 박 대통령은 무죄로 석방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있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로 석방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군대를 간 사람이라 그러든지요. 혹은 깜빵에 간 사람들은요. 저기 하루도 못 있습니다. 이런 말 하더구만요. 깜빵에 일주일 있을래 아니면 돈을 1억을 주고 놓을래. 1억을 주고 놓겠다는 분들이 다 대다수일 겁니다. 그만큼 저기는 하루하루 있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무죄를 완전 받고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 맞습니다. 이론은 맞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고 또 몸이 불편합니다. 어쨌든 저기서 지금 3년 이상 장기 복역을 했습니다. 하루도 빨리 석방시키는 게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이 바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석방을 시켜야 되겠다. 무죄를 시켜야 된다. 왜 사면이냐라는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빨리 합리적으로 구출시키느냐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JBC가 방송의 주장인데요. 뭐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사면이 되든 뭐 형집행 정지가 되든 아니면 원천 무효가 되든 무죄가 되든 대통령을 빨리 석방시키는 게 지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지금 현재 이 사면 논란, 사면이 이제 어떤 조만간 정치권에서 부각될 겁니다. 그럴 때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임하느냐라는 것들. 이런 와중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불법 인신적인 감금 형태에 대해서 유엔이라든지 세계 각국 자유우파 국에게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게 이런 사실들을 또 제대로 알려야 되는 이런 형태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갑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것이 인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교포뿐만 아니라 뭐 독일 또 일본에 있는 여러 자유우파 교포들께서도 비록 한국적 상황이 지금 현재 실망스럽고 또 많이 진이 빠지지만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포기할 경우에는 저 좌파 독재 정권에게 항복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제기를 해가지고 이 전 세계의 자유우파 이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인 인신감금, 특히 검찰이 지난 20일 날 때린 이 징역 30년 구형 이 자체에 대한 것, 35년 구형이죠. 이거에 대한 부당성들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래통합당에 제가 직격탄 날리는 질문을 날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어제 미통당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도요. 지금 48시간 이제 1박 2일 이틀 연찬회 자기들 토론회 하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지금 노는 얘기가 툭하면 거구입니다. 거구 세력들하고 단절, 거구 세력들하고 선긋기, 태극기 거구 세력들하고 선긋기였는데요. 거구 세력들. 대한민국 자유 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또 안보를 부르짖고 또 한미동맹 강화 또 헌법과 법치를 지키자고 그런 분들이 거구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선긋기 한다. 미래통합당은 차기 2022년 대선 때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반문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또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반공, 자유, 시장경제, 또 자유통일, 또 안보 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미통당의 주장대로라 그러면 박정희, 이승만, 박근혜 새 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 거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호를 갖고 또 그들의 어떤 정신을 개선시키려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역시 우리 공화당 거구 정당이고 조원진 대표는 거구 정치인입니다. 또 나가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대한민국 자유, 안보, 시장 경제, 또 자유통일을 지향하려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거구입니다. 거구.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에 걸려있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사진은 떼버려야 됩니다.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삼은 대통령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우파 정신인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반공, 자유, 그 다음에 법치, 이 안보, 이 키워드를 가진 대통령입니다. 어제 이 자한당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는 거구 프레임 관련해가지고는요. 더 이상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도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JBC 뉴스는요. 거구 뉴스, 거구 방송으로 선포했습니다. 거구 방송이다. 거구가 나라를 팔아본 것도 아니고 거구가 배신한 것도 아니고 거구가 역적지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 나라, 기울이진 나라, 이 기울이진 나라 윤리, 상식, 도덕, 법치, 헌법 가치가 구현되는 또 자유시장경제가 실현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이 종북 세력 쓰레기들을 철퇴시키자는 게 JBC 뉴스의 방향성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JBC 뉴스도 얼마든지 거구 방송으로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특히 박정희, 이승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또 그들의 입장을 또 옹호해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거구 아주 미친 거구 소리 듣더라도요. 계속해서 거구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거구 방송, 거구 언론인으로 제가 이제 낙인 찍힌 것 같습니다. 거구. 저는 거구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거구 하니 앞에서 지금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똥파리 잡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방송. 앞에서 씩 날아다닙니다. 똥파리가. 거구 방송하니까 막 거구라고, 이 파리도 거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떠든지 방송 끝나면 라이터로 팔이 잡아가지고 찢어버리겠습니다. 극우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모르겠지만. 자, 어제 이제 미통당 이 48시간 연찬하는데요.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자면 꼴값 뜹니다. 꼴값. 무슨 꼴값이냐. 뭐 따뜻한 보수, 서민적인 보수. 이 빙신아, 따뜻하고 서민적 보수가 뭐냐. 좀 제발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정치권을 출입한 지가 한 91년부터 정치권을 출입을 했으니까요. 지금 거의 한 29년 정치권에 이제 출입을 하고, 뭐 계속해 출입한 게 아니고요. 첫 발을 디딘 게 이제 91년부터 디뎌버렸으니까. 그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요. 따뜻한 보수. 서민에게 힘을 주고 서민들과 함께하는 보수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연찬회, 어디 뭐 어총 이런 데 가면요. 제일 많이 시비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물어보거든요. 어이, 선생 저기 뭐요? 따뜻한 보수가 뭐요? 서민지향적인 보수가 뭐요? 뭐요 하면요. 아이고 우리 보수가 국민 속으로 뿌리 박혀야 돼요. 왜 그게 뭔데 그래? 그게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시금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하면요. 저걸로 잘 몰라요. 제가 용어 찾아봅니다. 따뜻한 보수란 말이 없어요. 말장난입니다. 부산에서 어제 그 중구 영도의 당선자 있습니다. 항보성희라고 있습니다. 항보성희. 76년생입니다.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하고요. 뭐 부산에서 이제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해가지고 영도에서 당선됐는데 부산시 의회 또 부산시 강력시 의회 의원도 역임했고 그 나름대로 프로필 보니까 의회 의원 역임을 했더라고요. 새파란 애가요. 그렇잖아요. 뭐 이대 출신대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영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문재인이가 살았던 곳입니다. 영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역적 배신 정치인 김무성이 지었습니다. 사탄파, 좌파 수계의 그 지역구에서 당선된 항보성희이자 우리 우파 국민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가 이제 거구와 선긋기, 이 거구 세력과 단절의 진정한 보수가 수구 거구와는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수구 거구와 다른 점과 이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항보성희는 이 문제에 답을 해라. 제가 공개 질의를 보낼 겁니다. 이해한테는요. 이 새파랗게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던 이 젊은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미통당의 소위 미래 정치인이라고 한교안이 이 새끼는 이런 자를 공천을 줬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보수의 정의가 뭐냐? 항보성희. 똑같은 부산 사람이지만요.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항보성희만일까요?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당 원내대표 선출됐던 주호영이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닌 자가 아닙니다. 그 자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이 아스팔트 소위 태극기 우파 세력과 선긋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들과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마도 이 사탄파의 후예답게 박근혜 대통령 단절,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단절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호영이가 이야기했던 5.18에서의 보수파 전체의 어떤 사제적 의미, 또 거기에는 유승민이 또 최근 들어 깝죽깝죽거리는 검사 출신, 검사 외전을 섰던 그 김웅이라는 당선자, 이런 자들, 또 유이동이 이 유승민이가 잉태했던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강주를 방문하면서 또 강주를 방문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얼마든지 5.18며 욕참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기존 가만히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칼로 쑥쑥
쑤시고 상처를 내고 뺍니까? 이들이 역할입니까? 자,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장경상이라는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장경상이란 잘 모릅니다. MB 정권 때 청와대 행정비서관이었다는데요. 이자 모르는데 이자가 보수의 항원, 우파의 새벽이라는 주제로 이제 3일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체에 했던 얘기가 이 반공, 근위주의, 상장주의, 또 이 탄핵, 이런 것들 다 세력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 극우 세력들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B 정권 때는 소위 위장기회주의 보수파들이 너무 많았고 거기에 기생했던 자들이 오늘날 이 소위 MB가 잉태했던 그 쓰레기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돌진했던 자들입니다. 조영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희도 MB 장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전직 대통령을 두고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제 MB 즉 이 위장기회주의 보수 저런 쓰레기 대통령이 어떤 그 후예들이 사탄파 후예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MB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MB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헌법을 위반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개지랄을 했습니다. 강남에서 술 처마시고 측근들하고 놀 때 그때만 하더라도 MB 봄날이었을 것입니다. 지 모가지에 지 칼이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시부렸습니다. 저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소위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 진보 좌파들 보십시오. 지금 윤미향이가 얼마만큼 이 각종 음운 비리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좌파들은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MB의 후예들은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지금 사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은 누구냐면 바로 김무성이가 지난 11일 날 국내 방송 유튜브들을 극우로 몰아붙이면서 그 극우 프레임을 가세했습니다. 그 극우 프레임에 가세하자 말자 바로 좌파들도 이한부 윤미향이 공격하는 세력들을 극우 세력으로 프레임을 가둬버립니다. 극우 그들이 말하는 극우.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우리 사회는 이 극우와 저 위장 기회주의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건데요. 여기서 선긋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긋기를 잘해야 됩니다. 저들이 극우라 하고 뿌리면요, 여기서 아무리 아니다 한들 언론에서는 이미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을 극우 프레임을 가둬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는 극우로 낙인 줍니다. 극우에 대한 정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분들, 애국하는 분들이 극우다라는 이념인데요. 저들처럼 출세지향적이고 저들처럼 자기들만 알고 저들처럼 위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역할을 해왔던 자들이, 또 사탄파들 잉태했던 자들이 되레 애국 국민들을 극우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모습들 보면서요, 이 극우라는 것은 민족지상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극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폭력을 동반합니다. 민족지상주의를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우에 대한 전자 극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종북 좌파 쓰레기들이 극우입니다. 툭 하면 도심 폭행 집회를 열고 또 강공서를 때려 부수는, 그러면서 우리 민족 하나 되기를 강조하는 그들이 극우입니다. 대한민국 극우 세력 중에서 태극기 우파 세력들 중에서 폭행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강공서를 점령해가지고 어떤 입장을 주장하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이 좌파들이 시부리는 거기에 대한민국
지금 위장 보수 정당 미래통합당이 거기서 지금 들들고 있습니다. 도덕이 극우가 되고 무도덕이 지금 도둑놈이 또 사기꾼들이 이 무자격자들이 비양심적인 자들이 불법적인 자들이 이것들이 지금 현재 진보 소위 대한민국의 양심수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기막힌 현실들 이것은요 제2의 역사체제 전쟁보다 더한 대한민국 양심의 변화들 도덕과 윤리의 변화들 상식의 변화와 저는 맞먹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땅이 강주로 향하든 부산으로 향하든 대구로 향하든 통합당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이 빙신들아 가만히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손을 대느냐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당신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냐고. 그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표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우파 국민들을 극우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별 일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조은진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우파 세력들을 모두 극우로 페인트 칠하고 극우로 파묻어버리면 너희들은 만사 오케이 되는 줄 알지만 진실과 정의는요 똑같은 흙이라도 진주는 흙 속에 있는 진주는 하나입니다. 다 같은 소위 흙이면 무슨 진주가 됩니까? 너희들하고는 근본이 다른 지금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말했던 극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극우에 대한 명백히 선긋기 지금 이 극우들 그들이 말하는 극우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태경이가 극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태경이 극우에 대한 파괴와 혐오를 조장한다. 그리고 이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그리고 역사를 조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헌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헌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파괴와 혐오를 조장합니까? 그게 극우입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이?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봅니까?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이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자들 너희 같은 자들을 옹호하는 자유우파 태극기를 들었던 쓰레기들은 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또 인정해 주마. 근데 역사를 조작한다. 무슨 역사를 조작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우파 정신, 그 건국 정신과 또 박정희 대통령 부국강병 정신, 그 역사를 부정합니까? 조장합니까? 조작합니까? 헌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은 헌재였습니다. 사법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35년 고형을 때리고 지금 3년 이상 장기간 인신감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이런짜리 뇌물 하나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짜리 뇌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짜리 뇌물을 받고 3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방송을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납득을 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납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묵시적으로 받았다고? 묵시적으로 받은 게 뭐냐 그래. 법이 묵시적 법이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장에 돈이 찍혀있다든지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재용이가 돈을 줬다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지 뇌물이 되고 직접적인 그래야 되는데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국정농단 했다. 국정농단의 자료를 달라고. 어떤 국정농단을 했는지. 최순실을 통해 가지고 사익을 추구했다. 최순실을 통해 가지고 시켰다. 이거 최순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시켰는지, 최순실과 국정을 어떻게 농락시켰는지 근거를 달라고요. 다 이것은 촛불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함정과 프레임입니다. 사기입니다. 예? 저는요
여기에 대한 근거만 준다 그러면 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돈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저렇게 했다라고 내가 너네들 편들 써가지고 너희들 속에 말하자면 따뜻한 보수, 너희들 편에 들어가는 저기 상식이 통하는 보수 그 편에 써가지고 너 입장에서 내가 시부리 줄게. 이 빙신아. 막 있어야 시부리지. 이 빙신들아. 난 너희들하고 대하고 싶다고. 너희들이 황보승이 너 새파란 애가 정치가 네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너 국회에서 내가 만나면 너 내 가만 안 둔다. 네 방에 한번 찾아갈 거다. 왜? 네가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한번 내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고. 어? 이 지금 사고가요. 이 대한민국의 지금 30대 40대 여성들 시각들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들 회사가 열심히 아침에 옛날에 아예 학교 갈 때 손가락 다침에 와가지고요. 담임 선생 욕하고 저거 회사 사장 욕하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어떻다 박근혜가 어떻다 뭐 주름살을 폈냈더니 야이 미친년아 니는 주름살 안 폈냐고. 니는 그 눈가리 수술 안 했냐고. 니는 성형 안 했냐고. 이 미친 것들이요. 지금 이 역대 국회들 보십시오. 심상정의 얼굴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뭐 이정미라든지 이런 자들 지금 뭐 추미애도 마찬가지고요. 이야 완전히 그냥 이 쪼다 같은 들 얼굴들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또 앞으로 이런 자 얼굴도요. 저런 자 얼굴도 앞으로 시간 지나면 굉장히 이제 성형돼 가지고 아름다움을 느낄 겁니다. 너가 이 미친년 것들아. 너가 저기 30, 40대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내로남불 30, 40대 여성들. 저는 막 30, 40대 여성들 보면요. 막 그냥 왠지 모르게 그 여자들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옵니다. 분노가 그냥. 저런 개념 없는 여자들 저거. 지는 할 짓 다 하면서.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커피숍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앉아 있으면요. 여자들 모여가지고 시비를 보면요. 아래로 쳐다봅니다. 한 대 막 진짜 한 대 치박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앉아 이래가지고요. 막 그 말해 맞아. 박근혜 대통령 침대가 박근혜가 그랬어. 박근혜가 최순실 불러가지고 박근혜가 누구와 관계가 그렇대. 뭐 이 지랄 하는 것들요. 이야 정말 꼴값들. 하여튼 저런 것들이 이 윤미향이가 지금 이한부 할머니에 대한 것들을 오면 주디 닫고 있습니다. 다 저렇게 교육받았던 세대들. 저런 세대들이 오늘날 상당수가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르는 것들이 정치를 잘못 배웠던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국회에 진출하고 또 올바르게 정치를 하고 올바르게 진실과 정의와 자유를 사왔던 저는 조은진 대표 같은 정치인을 대구 달서병 주민들은 탈락시켰습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거구하지만요. 나라를 지키고 애국하는 거구들은 저는 100번 거구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거구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거구를 외치는 자들의 발언을 제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요. 촛불 선동을 지지하지 않는 자인 거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외치는 자, 이 거구입니다. 또 5.18 강주 문제에 대해서 아예 뭐 한마디 하면 거구입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은 거구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만행으로 이야기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거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탄핵 무효를 외치면 거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또 찬양하는 세력들은 거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거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거구입니다. 한미동맹 파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거구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거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구의 규정은 이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은 다 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구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의가 거구에 바라보는 시각들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시각들, 예를 들어 뭐 거구하면 일반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거구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군복을 입고 이런 세력들, 태극기를 들었던 이런 세력들을 지금 인터넷에서는 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구.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면 거구고, 대한민국의 지금 태극기에 대한 경례라면 거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김정은 사진과 문재인 사진을 들고 다니면 이거는 진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거구를 바라보는 이 시각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치는 분들, 지금 연세 5, 6, 70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거구입니까? 거구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거구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선 우리네 아버지 세대들, 대한민국을 북한 침략으로부터 막아낸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 또 세대들, 대한민국 공산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자는, 안보를 지키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석방을 외치는 이런 우리 옆집 사는 아줌마, 아저씨,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카라 선생, 저 분당에 사는 율동여 선생, 또 파주에 있는 또 율동여 선생님, 강남에서 그냥 간호사 일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이 석방 요청을 하루도 빠지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산에서, 또 거제에서 잠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하면 좋습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 할머니들, 예? 이런 분들이 다 선생님들 거구예요. 거구입니다. 거구. 아이고 막 무릎 관절 수술해가지고 걸음걸이가 없지만 그래도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유민주주의 지킨다 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놓은 정모옹 88세 할아버지도 거구예요. 저 경남 거제에서 대통령 생신 때 떡을 2말 해와가지고 공수했던 우리 저 경남 거제 93세 할머니도 거구예요. 거구. 우리 지금 현재 연락이 두절됐지만 하늘나라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서울 청파동 할머니도 거구입니다. 거구. 그분도 지금 현재 88세입니다. 거구예요. 거구. 야, 이 병신들아, 다 니네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고. 그분들이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를 했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뭐 이 거구 방송 많이 보시네요. 거구 방송도 이제는 뭐 예전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거구 방송이라고 많이 안 들어와요. 거구 방송이라고. 예? 그 사람들이 거구입니다. 20세기 초 민주주의는 나치즘과 파시즘의 출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리주의 독재, 선전, 선동이 난무하고 전 세계가 거대한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법도 도덕도 정의도 소용없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홀로코스트 장애했고요. 억압과 폭력에 순응한 세계는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것이 거구주의 형태가 장애한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이 같은 테러와 나치주의를 지향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도리어 나치주의의 파시즘을 배격했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극단과 민족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종 공공기관을 점검하고 도시를 폭력으로 물리게 한 좌파 시위자들, 미국과 미군의 세력들이 몰아내고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오직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적화 통일에 동조하는 그 종북 주사파 세력들, 그것들이 거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좌파계열의 민족주의가 훨씬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 자주 외세 배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극우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뭐 극자입니까? 극자와 구별되는 거예요. 글로벌적이고 전 세계와 합, 평화, 협력, 평화를 추구하는 이 자유파 국민들을 극우로 모는 것은 미통당이 극우의 남발이요. 이 극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무식함의 발로입니다. 왜 이들이 극우 사회에 나서겠습니까? 극우를 주장하는 자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등 위장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잉태한 자들이 지금 현재 극우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자유우파는 참담한 패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 자유우파를 극우로 몰아서 이들을 완전 말살시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 말살시키는 의도에는 좌파들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좌파들과 이 미통당은 한 통석이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 좌파 독재 합리화를 강화시키고 탄핵에 대한 면제,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들을 일반 국민과 분리시키려는 측면, 그 의도가 지금 이들이 말하는 극우 선긋기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극우는 극히 진영의 논리입니다. 극우의 분화라 할까요? 그래서 좌파는 좌우 진영의 논리로 우파를 뭐라고 부릅니까? 극우 외구, 토착 외구를 합니다. 여기에 보수 사탄파들은요, 탄핵에 반대한 자유파를 극우로 몰아세웁니다. 토착 외구와 극우 세력 안에 어떤 이 전선이 곧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보수파 개멸론, 이것이 사실상 이 좌파와 사탄파들끼리 한 통성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명박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라고 했을 때 그 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사냥이 끝나자마자 이명박이한테 날아갔습니다. 위장제주의 보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경고하고 싶은 것은요, 그대들이 자유파 세력들을 극우로 몰아가지고 개멸시켜 근데 앞장서고 나서 그 다음 사냥감은 바로 위장기회주의 자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자유파의 목소리를 더욱더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르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수파 국민들, 자유파 국민들이 거꾸로 이 빙신아 눈가리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 빙신들아 알겠냐?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4년 동안 산전, 수전, 팔전, 역적전, 배신전 다 드라마틱한 이 대한민국을 다 봤던 분들인데 너희들이 극우란다 해가지고 이 병신아 아이고 나는 극우가 아닙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뻥이다고 이 병신아.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태극기를 들면서 저는 위장기회주의 정당에 기생했던 자들, 우리는 그 면면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통당에서 팽당할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 자유우파 쪽에서도 팽당할 겁니다. 그들이 갈 곳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그들이 갈 곳은 또 이 어디로 갈까 싹 또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한교안이 쫓다가 지금 닭 쫓는 개 지붕 신세가 되어버리는데, 개를 쳐다보는 신세가 되어버리는데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일로 들어오려고요? 절로 들어올까요? 들어오세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면요, 옥수수 뿌라집니다. 옥수수 뿌라져요. 저는 그런 자들보다는요, 극자가 좋습니다. 극자가. 그런 자들, 그런 위장기회주의 쓰레기들보다는요, 소신을 가지고 좌파의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신, 역적은요, 김무성이나 한교안이나 그런 세력들은 똑같은 배신의 무리들입니다. 그런 배신의 무리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감성, 아이고 착해가지고, 아이고 왜 다시 돌아왔다, 왜 우리 편이다, 와, 이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이 논리에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된다.
저는 지난 3년 전부터 이 같은 행위를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 자유우파라는 자들은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을 커밍아웃을 하고, 그 커밍아웃을 한 상태에서 자기 직선을 가야 된다. 그 커밍아웃의 출발은 무엇이냐? 내가 미통당을 지지할 것인가, 내가 우리공화당을 지지할 것인가 선언을 해라 이거야. 선언하고 나면 뭐든지 끝납니다. 왜 선언하지 않고 여기 붙다 저기 붙었다가 이제 어디서 먹거리 찾을래? 어디서? 아저씨 어디서 먹거리 찾을까요? 집회도 없는데 큰일 났어요. 어디서 먹거리 찾을래?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다니면 됩니까? 열심히 하세요.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통당에 극우 바람을 넣더라도 그 극우 바람이 자꾸 이래 연기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다. 적은 반드시 내부에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적들 우리는 오늘 또 눈 부릅뜨고 단디 잘 봐야 됩니다. 거구 외치는 미통당 뽕이다고 이 새끼들아.